동철어TV입니다. 오늘 노자도덕경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상공의 주에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3장은요, 제목을 안민이라고 붙였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제3이라고 하는 노자도덕경의 3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상현, 삼인부쟁, 불귀난득지화, 삼인불이도, 불견가욕, 사심불란, 시성인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삼인 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 위무위, 즉 무불치. 의미는 여기 지금 제목을 안민이라 붙여놓은 것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자면요, 불상현, 현명함 또는 현자를 숭상하지 않는다, 높이 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인부쟁이라고 했는데, 사는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동사입니다. 밑에 민이라고 하는 것이 시킴의 대상이죠. 그래서 삼인부쟁이라고 하는 말은 민이 다투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불귀부터 시작하는데, 불귀난득지화 라고 할 때 귀는 여기서 타동사화 된 겁니다. 그래서 난득지화, 여기 지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명사와 표지 조사인데, 난득이라는 말은 얻기 어렵다 라고 하는 동사구죠. 그래서 난득지화는 얻기 어려운 화라고 하는 것은 재화를 가리킵니다. 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얻기 어려운 상품 또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삼인무리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삼인부쟁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역동사를 썼어요. 자, 백성이 또는 민이 도둑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요, 불견부터 시작합니다. 불견가욕, 여기에 가욕이라는 말은 욕이 바라다, 욕망하다 라고 하는 말이고, 가라고 하는 말이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욕은 바랄 만한 것 또는 욕망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것이란 말을 썼냐 하면은, 앞에 보면은 견이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나오는데, 이 견의 타동사가 가욕이에요. 그래서 바랄 만한 것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뒤에 역시 사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민이라고 하는 지금 사역동사의 대상이 나왔죠. 여기에는 다릅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심불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만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입니다. 시성인치라고 했는데, 시는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로써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 되겠지만, 앞에 이런 원인들이 있고 그 결과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이라고 해도 되고 이로써라고 했으니까요, 이 뒤에 결과들을 보면은 성인치라고 했는데 성인이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허기심이라고 했습니다. 허는 원래 비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만은 뒤에 기심이라고 하는 명사구가 있죠. 그래서 허는 역시 타동사화 되고요, 그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복 할 때 실자도 알맹이라든지 이런 명사로도 사용되고 충실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도 됩니다만, 역시 기복이라고 하는 명사구가 있어서 실은 여기에서 역시 타동사화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충실하게 한다, 그 배를 채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 역시 형용사지만 이것이 뒤에 기지가 나오니까 역시 타동사화 되어서요. 그 뜻을 약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 강기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강하다 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만 기골 때문에 그 뼈를 강하게 한다 라고 타동사화 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 3인 무지무욕이라고 했는데, 상은 늘 이라고 해서 항상성을 가리키고요. 3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역동사고, 민이 무지무욕하게 만든다, 무지무욕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지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없다, 욕망이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민이 암도 없고 욕망도 없게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 사, 부지자, 불가미야. 여기서 주의할 거는 부지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어서 읽어야 되고요. 위에 지금 무지무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라고 하는 거 요거를 지금 대상으로 했는데, 이 앞에 지금 지자 앞에 부자가 있는 거, 이거는 주제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즉 주제어라고 하는 건 강조를 표시하는 건데, 지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부 말고 그 뒤에 자도 역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지라고 하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자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자라고 하는 것의 강조를 위해서 부를 썼다고 해도 좋고요. 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를 썼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부지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주제어가 됩니다. 자, 앞에 보면은 민이라고 하는 것도, 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욕망도 가지고 있고 암도 가지고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특히 알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라고 하는 정도의 말 집어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아는 놈이 불감위, 여기 감도 역시 감희라고 우리가 보통 부사어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어에서는 조동사로 사용됩니다. 불감위라고 할 때 이 뒤에 보면 위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불감위는 이 위가 하다니까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래 될 수도 있고, 감히 할 수 없게 만든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감이라고 하는 부사어로 이해를 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 무위라고 했습니다. 무위를 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앞에 나오는 위가 이게 지금 타동사입니다. 그죠? 이게 수로가 되고, 무위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무위를 한다. 무위는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목적 없는 행위를 가리킬 때 우리가 무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행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사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여기 불감 위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 무위에 걸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이 행위는 부정적인 행위고요. 위, 무위 할 때 무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행위예요. 노자가 볼 때. 그래서 여기에서 위, 무위 앞에서 한 문장이 끝난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 다음 위, 무위, 즉 무불치라고 했습니다. 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즉 뒤에 나오는 문장이 결과가 되는 그런 걸 연결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무위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이 되겠네요. 무위를 한다면 무불치. 무는 없다라고 하는 동사고 그 목적어가 불치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지금 하상공이 어떻게 줄을 달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불상현, 현자 또는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밑에 보면은 하상공이 현위 세속지현이라고 했어요. 위라고 하는, 즉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풀이말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을 뭐라고 풀이했냐면 세속지현이라고 했어요. 세속의 현이라고 했으니까 세속적인 현명함이나 아니면 세속의 현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변구명문이라고 했어요. 변구라고 하는 건 변은 가린단 말이고요. 우리 뭐 변론 등등의 변호사 이런 때 변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말에
그 말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변구라고 했으니까 입으로 하는 말이겠죠. 입으로 하는 입을 판단한다고 하는 건데, 입으로 하는 말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명문이라고 하는 거는 밝을 명자, 그럴 문자 쓰는데, 여기에는 문자로 된, 즉 문서로 된 것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도행관이라고 했는데, 이도라고 하는 거는 도를 벗어나다, 도를 떠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권이라고 할 때 행은 무엇을 행하다, 가다라는 뜻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고요. 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저울추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권력이나 권세 뭐 이런 등등에서 사용되는데, 현대어에는 이제 권리라고 하는 말에도 사용이 됩니다만, 권이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기준을 잡는 것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고대 중국에서는. 그래 행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 요새 말로 하자면은 융통성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직역입니다만은 융통성 있게 행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도 행권이라고 했으니까 도가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떠나서 융통성 있게 행한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거질 위문야라고 했습니다. 거는 간다라는 동사입니다만 이것을 무엇을 제거하다, 무엇을 떠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기에 거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을 떠난단 말이죠. 질은 바탕이고 그 노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질을 떠난다고 했으니까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질을 떠나서 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질과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자뿐만 아니고 고대 중국에서는 짝을 이루는 말로 이해를 했고, 문은 일종의, 원래는 문이란 뜻이니까 일종의 표면 같은 표면적인 것, 뭐 이걸 가리키는 게 문이에요.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것, 이것이 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알맹이를 떠나서, 실하고 질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실기복할 때 실이 알맹이다라고 했는데, 질도 역시 바탕질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실과 질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쓰죠. 실과 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떠나서 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표면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표면에 속하는 것이 바로 권이 될 테고, 알맹이에 속하는 것이 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불상자라고 했는데, 자는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명사와 표지조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불상현이라고 했는데, 먼저 현을 설명을 했고요. 현이라고 하는 건 세속의 현인데, 결국 이 애들은 그 알맹이를 떠나가지고 껍데기만 이제 가지고 있다. 껍데기가 된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게 현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상공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불귀지 이록, 불귀지 이관이라고 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뒤에 보면 불기 난득지와, 여기에서는 지금 상품이나 재화가 나오는데, 요 불상이라고 하는 것도 불귀하고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귀지 이록, 불귀지 이관, 이록, 이관이란 말은 공통적으로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직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봉급 대가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리, 위치, 지위인데요. 고난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고난과 그 고난 때문에 생기는 재물, 이것 때문에 그를 귀하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상은 불귀하고 같은 거다라고 했고, 사람들은 흔히 현명하면은 자리도 생기고 또는 그 대가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하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상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현명한 거를 높인다는 거예요. 숭상을 한다는데, 여기서 지금 노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불상현이라고 할 때 불자 빼고 나면 상현이 되는데, 이거는 묵자도 이 유가를 공격을 할 때 이 상현 이거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아무래도 시대가 묵자보다는 앞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묵자의 상현이라고 하는 거, 요거 공격할 때 그 생각은 노자한테서 나왔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죠. 그 다음 보면은 지금
삼인부쟁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지금 현명함 또는 현자를 숭상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돼요. 가정이 되고, 조건이 되고, 이 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부쟁 공명 반자연야라고 했습니다. 공명을 다투지 않고 반자연, 자연, 저절로 본래 그러한, 우리가 앞에서 자연이라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본질로 반이라고 하는 건 동사고 되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명을 다툰다는 것은 원래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걸 다투지 않을 때 바로 자연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요, 불기난득지화 밑에 보면은 언, 인군, 불어, 호, 진보, 황금, 기어산, 주옥, 견어, 연이라고 했습니다. 언이라고 했으니까 위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될 테고요. 이 수로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인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인군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군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앞에다가 사람인자 인을 붙인 건데, 이 고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어요. 일단 임금이라고, 이 현실 통치자를 가리키는 때도 군이란 말을 썼는데, 이 도교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군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군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죠. 예를 들어서 그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산신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산군이라고 하는 말도 불렀어요. 즉 산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임군은 사람의 임금이라는 거죠. 사람의 임금 말고도 임금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찍어서 지금 사람의 임금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군, 불어, 호,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문진보 이런 책 이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주 귀한 보석류를 가리킬 때 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의 임금이 돼가지고 진보를, 즉 귀한 보석같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좋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보면은 황금, 기어, 산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은 산에 버려라 라고 했고요. 주옥, 견어, 연이라고 했습니다. 주옥은 말 그대로 진보처럼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이 깊은 물 속에다가, 연이라고 하는 거는 못 연자인데 깊은 물 속을 가리키죠. 그래서 깊은 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견어, 연이라고 했는데 견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한테나 줘버려라처럼 깊은 물 속에다가 빠뜨려 버려라, 깊은 물에다가 줘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얻기 어려운 그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라고 했고요. 삼인 불의도라고 했습니다. 민이 도둑이 되지 않게 한다라고 했는데, 밑에 줄을 보면요, 상화 청정 하무탐인이라고 했어요. 상하란 말이 나오는데, 상은 윗사람이란 말이고요, 하는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청정하게 화하면, 화라고 하는 거는 될 화자인데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뀌는 거. 그 앞에 어땠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확 바뀌는 걸 화라고 해요. 죽음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청정하게, 맑고 맑게 바뀌고, 하무탐인, 아랫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뭐가 없냐면, 아랫사람들 중에는 탐인, 탐욕스러운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청정과 무탐인,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견가욕, 세 번째 문장 봅니다. 욕망할 만한 것을 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정성, 원미인이라고 딱 두 가지를 들어놨어요. 방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논어에도 나옵니다만, 이 정성이라고 하는 건 춘추시대 정나라의 음악이에요. 정성이라고 하는 건 음탕하다라고 하는 정위지음이라고 하는 말 있는데, 그 정나라하고 위나라의 음악이란 말입니다. 정성이라는 음탕한 음악이고요. 방정성이란 말은, 방은 추방한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나라의 음악을 쫓아내고, 원미인, 미인은 말 그대로 아리따운 여자입니다. 여기 사람인자를 썼지만 여자예요. 미녀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은 원래 멀다라는 형용사지만 멀리한다라고 하는 타동사화된 말이고요. 그래서 미녀를 멀리한다. 이 화자가 그 남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음탕한 음악을 추방하고
미녀를 멀리한다. 이건 마치 이제 플라톤이 시인을 추방하라고 했던 말하고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 사심불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앞에 민하고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줄을 보면요, 불싸움, 불홍란이라고 했습니다. 불불 두 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어떤 코드를 저 보여주는 미인을 없애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불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비뚤어질 사자인데요,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바를 정자를 써서 부정이라고 하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건 비뚤어지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 다음에 나옵니다. 음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음탕함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음탕하지 않다라고 한 말이 되고, 불홍란이라고 했는데, 혹은 여러분 그 논어에 보면은 42%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마흔이 되면은 그 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혹이라고 하는 건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혼동한다, 헷갈린단 말이고, 그 헷갈린다는 말에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뒤에 나오는 난자입니다. 어지러울 난자. 그래서 불홍란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지럽지 않다, 즉 뭔가 딱 이렇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온 이 세 개의 문장, 세 가지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로부터 이를 근거로 성인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밑에 지금 하상공의 줄을 보면요, 설, 성인, 치국, 여, 치신동야,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기 설이라고 해서, 설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위라든지 아니면은 언하고 달려 여기에 설이라고 하는 말 쓴 거는, 이거는 일종의 해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긴 뜻, 성인이 다스린다면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어요. 육아의 함의가 있을 수 있고, 도가의 함의가 있을 수 있고, 묵가 또는 뭐 나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한비자 같은 사람의 법가 이런 등등의 함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줄을 썼는데, 하상공 한나라 때 사람이니까 이런 제자백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백가 중에서 이 도가, 특히 이제 노자의 입장을 따르니까 그 입장에 따라서 설명한다, 해설한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지금 그 뭡니까, 성인 치국, 여, 치신동야라고 했는데, 성인은 치국과 치신이 같다, 이랬습니다. 여기 치국, 여, 치신동, 이 말이 동야,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도 치신이란 말은 나왔고 치국이란 말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같다고 지금 선언한 건 여기 처음이에요. 뒤에도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하상공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들이 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여기 치국여 치신동야라고 하는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치국이고, 치신은 몸을 다스리는 게 치신인데, 문제는 왜 기존의 하상공 연구자들이 부족했느냐 하면은, 치신할 때 이 신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신은 앞에서 설명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말로 옮기면은 이거는 정체, 바른 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정체를 아이덴티티를 번역한 말로 쓰니까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정신 또는 영혼,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죠. 정신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존에 영혼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걸 쓸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앙리 베르그송 얘기했던 의식 같은 거예요. 의식이란 말도 하도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쓰니까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앙리 베르그송의 의식이란 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치신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육신으로서의 신이 아니죠. 하상공에서 신은 무조건 이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치신은 이런 영혼이 되었든 정체가 되었든 의식이 되었든 이런 정신적인 것을 다스린다, 이것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상공한테 우리가 배울 거는 치국여 치신동야, 이 말이 이 한마디가 하상공한테 배울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허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줄을 이렇게 달았어요. 제기옥, 거남번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 둘은 나왔었고 설명했어요. 합치면 제거입니다. 없앤다고 하면 되고요. 기옥이라고 하는 기는 기호할 때 그 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욕은 욕망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욕망하는 것을 제거한다. 이게 제기옥입니다. 그 다음에 거남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지럽다. 번이라고 하면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그 소음 같은 거, 뭔가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의식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이거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조건들 3가지를 보면은 이걸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기복 다음에 회도포일 수오신야라고 했습니다. 3장이 원래 노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장이라고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하상공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자기 배를 그 배를 충실하게 한다, 채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회도포일이라고 했어요. 회는 품는다, 포도 역시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없앤단 말이고 거도 없앤단 말이니까 제거란 말이 있듯이 우리 회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도포일은 도를 품고 하나를 품는다고 했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역시 그 거슬러 올라간다면 서양 철학에서는 헨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철학의 일자, 또 뭐 신플라톤주의들 뭐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치신을 얘기했으니까 그 영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어쩌면은 평행하게 가는 그런 사고방식, 사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좀 독특합니다. 수오신야라고 했는데 수는 지킨단 말이고요. 오신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신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오장신이라고 나올 거예요. 오장신이고 5가지 신인데 오장신은 우리 오행설 이후에 한의학에 발전해서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오장이 있죠. 그 오장 각각에는 신이 있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하상공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오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신이 육신이 안 맞으면 육신이 오신 구미 안 맞으면 떠난다고 했어요. 근데 오신이 안 떠나면은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오신이 떠나지 않게 지키면 그러면 결국은 장생을 넘어서 불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하상공의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오신야라고 했는데 이 실기복이라고 하는 게 그 배고프니까 배 채우는 이런 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하상공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지금 일종의 정신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회도포일하고 그 다음에 수오신이라고 그랬어요. 5가지의 신을 지킨다.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실기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상공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논리에 충실해요. 그래서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논리를 벗어난 어떤 소리는 하지 않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수오신 같은 데서도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약 기지를 보면요. 밑에 지금 하상공이 화유, 겸양, 불처고냐라고 했어요. 화유라고 했으니까 조화롭고 부드럽다 이런 말이고 겸양은 우리도 쓰는 말입니다. 겸양하다. 자기가 이제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무르고 낮은 위치에 처하는 거 그걸 겸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인 어떤 것을 상대할 때 그것이 물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태도가 어떠냐면은 부드럽게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은 물이 되었건 사물이 되었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불처권이라고 했습니다. 권이란 말 앞에서 나왔었어요. 여기 맨 앞에 보면은 불상의 밑에 보면은 이도 행권이 나왔죠. 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저울추다라고 했고 이거는 일종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불처권 할 때 권은 하상공은 지금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 융통성에 처하지 않는다. 융통성에 자리 잡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나오는 결론은 앞에 나왔던 도죠. 도의 그런 자리에 처한다라고 하는 게 하상공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보면 강기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하상공 줄을 보면 애정, 중시, 수만골견, 예, 수만골견, 강기양반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강기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강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와 양에서 초성하고 중성 떼가지고서는 부른다. 예, 성모 음모를 떼서 부른, 이렇게 강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고요. 앞에 나오는 말 보면은, 여기 애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 같으면 이제 정액이 있고 한데, 이 정액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도교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애정이라고 할 때 애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은 아끼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의 근원, 생명력을 아낀다, 이런 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꼭 이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정액 이런 걸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생명력을 아낀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중시라고 했는데, 중은 무겁다라는 형용사지만 여기 시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타동사로 중자를 타동사화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다, 중시하다. 그래서 시, 베푼다라고 했는데, 이 생명력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중시한다,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애지중지라고 하는 말 알죠? 거기 애지중지 같은 경우에도 애와 중은 타동사로 사용하고 있고, 그 뒤에 그 목적격 되면서 지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는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중하게 여긴다, 중시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애와 중이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애정중시라고 할 때, 이거는 생명력, 자신의 내부에 있는 생명력을 아끼고 생명력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아낀다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워하고 내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보면요, 수만골견이라고 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척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뼈골이 쑤신다, 등골을 뺀다라고 할 때 그 골 있죠? 그 골이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만이라고 하면은 이 골수가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 주어수로의 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골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어수로인데, 뼈가 단단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가 늙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 뼈가 물러진다는데, 그건 생명력이 점차 빠져나가서 뼈가 물러진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 생명력을 안 내보내고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뼈가 단단해질 거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베르그송 얘기를 했습니다만, 베르그송도 이제 식물과 동물의 차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겉에 셀룰로즈 같은 거를 감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식물적인 마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식이라든지 지각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고 자기 생명력을 보존하게 해주는 것은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딱딱한 껍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수만골견 같은 이런 진술을 보면은, 이 하상공이 생각했던 양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물화에 가깝다, 동물화보다는 식물화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지, 그거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상삼인 무지무욕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주는 짧습니다. 반박수순이라고 했어요. 반하고 순은 둘 다가 이 동사고 이제 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박과 순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목적어예요. 그래서 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통나무 또는 통나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통나무의 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로 되돌아간단 말이 되겠죠. 통나무로 되돌아간다 또는 통나무로 돌이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떤 실질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는데,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또 이 노자가 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 중요한 비유로 들었단 말이에요. 통나무라는 거는 식물이죠. 식물의 특히 이제 나무의 둥치를 이제 통나무라고 하는데, 이것 봐도 역시 식물화라고 하는 생각을 노자가 한 것 아니냐고 지금 그 하상공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순이라고 할 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 순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순수함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통나무로 돌아가가지고선 순수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예, 순수함을 지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이건 사람은 아닌 것이죠.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사부지자 불가위야라고 했는데 사려심 불경언이라고 했습니다. 사려라는 건 다 알다시피 이거는 생각인데, 이 사는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저것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로운 어떤 결론이 나오기 위한 그 과정을 사려라고 할 수 있고, 사려가 깊다라고 우리가 쓰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사려심이라고 했어요. 의미 자체가 사려가 깊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불경언이라고 했는데, 경언은 가볍게 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자가 이게 원래 가볍다는 형용사지만은 언이라고 하는 동사 앞에서 지금 부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불경언은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특히 지혜로운 자는 하지 못한다, 감히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감히 하지 못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려가 깊지 못하고 가볍게 말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 부지자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그 뒤에는 부라고 했어요. 부는 부 소리가 난다 이 말이고요. 여기 부 할 때 음자는 이것도 이제 저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서 지금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원래 어떤 말의 소리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말의 소리값을 그대로 똑같은 동등할 때요, 그 소리값이 동가일 때 그걸 갖다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는 부소리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지라고 했어요. 지는 지라고 소리가 난다. 지의 소리는 지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게 나옵니다. 위무위라고 했는데, 무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무위가 뭐냐라고 하는 게 지금 부조작, 동인순이라고 했습니다. 조작은 뭐 다 아시는 대로예요. 조작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를 억지로 꾸미는 거. 우리가 베르그송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베르그송 말로는 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무위라고 하는 것은 제작인데 조작이라고 했으니까 제작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동인순이라고 하는 건 동은 움직인단 말이고 인순한다고 했는데, 인순은 이건 장자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동인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근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인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원래 움직이는 방식, 궤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연성이라든지 우발성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식물적, 동물적인 본능이 꼭 나쁜 건 아니고, 본능하고 직관은 가까운 거라서 좋은 건데, 하지만 전혀 융통성 없는 그 본능, 요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동인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사계 또는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을 정당한 거,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노자뿐만 아니고 주역 계사전도 그래요.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노자의 생각하고는 다른데, 계사전이. 하지만 거기에도 인순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무불치라고 했는데, 덕화후 백성안이라고 했어요. 덕화라고 하는 것은 덕의 변화란 말인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덕, 성인의 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뭔가 성인 아닌 것들, 사물이 되었든 백성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것을 덕화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두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얕으면은 뭔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두터우니까 변동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성인의 세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텁고, 그러니까 힘차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3장의 하상공의 풀이를 보았는데, 하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고, 그 대상들에 관해서 아울러가지고는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국, 여, 치신, 동야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노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식물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화라고 하는 것이 이 돌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